조심하세요. 그동안 대가성 없다 하셨는데 기존 입장 그대로십니까? 뇌물수수협 인정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정대신의 이호철 비서관 나와준 보고 도와주셨는데 이분은 선생님이 지금 그 경제부시장으로 이 사람을 영전시켜서 부산으로 데려간 사람, 뭐 37 중에 한 분이라는 이분.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 대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개인 비리 혐의가 이렇게 일단락이 됐다고 본다면 이제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를 겨누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동안 대가성 없다 하셨는데 기존 입장 그대로십니까? 뇌물수수협 인정하십니까? 어제 취재진 한 30개가 넘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 그렇게 들어갔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좀 간단하게 구속의 결정타는 뭐였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요, 공직자가 뇌물 혐의가 있으면 구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단순 수뢰가 아니라 수뢰 후 부정처사. 돈만 받은 게 아니라 돈 받고 그 대가가 되는 부정한 일을 해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이제 이 유재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받았는데 대가성은 없다. 만약에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면 그걸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현금 오간 경우 같은 경우에. 근데 받은 거 자 인정했습니다. 거기다 그 뒷받침 증거 다 있어요.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아니 세상에 금융정책국장하고 금융투자업자들하고 사이에 돈이랑 금품이 오가는데 그거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믿을 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가성 쉽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뇌물과 수뢰와 부정처산 이건 중범죄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속이 안 되면 더 이상한 상황이었고 어제 이제까지 보면은 굉장히 언론이 관심 있는 사건들이 영장이 청구가 되면 대부분 영장실질심사 한 4-5시간 한 다음에 자정 넘어 나오거든요. 예. 어제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영장실질심사. 그렇죠.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2시간이면. 그리고 어제 한 10시, 한 넘어서 11시 전에 나왔거든요. 영장이. 비교적 일찍 그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사안 자체가 그렇게 법원이 판단하기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99.9%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속 수감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알려진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증언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치권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같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몰락할 줄은 더더욱 몰랐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센스가 있는 그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유재수가 직접 여당 고위층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그 막혀있는 정책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쩌면 유재수는 이미 정치인 같은 공직자였을 것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정치인 같은 공직자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자신감에 넘치고 공무원 같지 않은 정치인, 여러 가지 평들이 나오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궁극적인 인물 평가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상당히 유능했다는 거는 공통된 평가인 것 같아요. 공무원 시절부터 기자들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막힘이 없었다는 것 같고 특히 청와대에 파견을 나가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은데 민정수석실 파견 나갔을 때 당시에 민정수석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이호철 전 수석, 결국에는 민정수석까지 올라가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속실로 갑니다.
부속실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을 대선 후보 때부터 모셨던 캠프에 측근들이 많이 가는 실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바로 이 윤태영 부속실장이나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가서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도 일정 부분 맡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부산 라인이라고 하는 이호철 전 수석 등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게 됐고 그때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증언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시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따로 없지만 아마 이 친노 친문의 부산 라인들이 그 중간에서 두 사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춘천 출신으로 부산에 아무 연고가 없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도 임명이 되었던 것 역시나 이호철 전 수석을 매개로 했던 부산 라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삼철 중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이호철 전 수석이 감찰 무마부터 시작해서 영전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다는 이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 유재수 씨 같은 경우는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그런데 경제관료가 경제수석실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할하는 제1부속실 여기를 갔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거든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의 후반기를 이제 출입을 했는데 전반기 때 일했던 어느 분에게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면 예. 전반기에는 3대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그래서 파가 세 갈래로 네, 나눴군요. 좌이정파 그러니까 안희정 씨 예. 그리고 우광재파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호철 수석을 정점으로 하는 갈매기파였다. 아하. 그러니까 부산 출신들을 갈매기파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관료 출신 이분이 갈매기파에 속했다. 그것을 굉장히 놀라워했다.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과거 좀 많이 듣기로 좌희정, 우광재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부산 갈매기파 이호철 전 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그 부분에 유재수 전 부시장도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집권 초반기에는 좌희정, 우광재가 있었지만 이분들이 한 분은 지방선거 나가고 한 분은 나라종금 때문에 구속이 되면서 사실상 부산 인맥들로 채워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탄탄대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해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 첫 번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 1월 유재수 당시 재경부서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의 직속 상관은 이호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유재수 행정관은 매우 중요한 자리에 나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중인 대신에 이호철 비서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안 나오죠?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청와대에서 안 만나요? 만납니다. 저도 제가 왜 지원에 채택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 영상 정말 어렵게 찾은 저 영상을 조수인 부장과 지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민경찬 게이트를 청와대를 뒤흔들었던 민경찬 게이트. 조수인 부장, 이 내용과 함께 당시에 어떻게 해서 당시 유재수 행정관이 이 국지익한 자리에 나서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작가들이 굉장히 고생했겠다. 왜냐하면 2004년에는요.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 영상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좀 칭찬을 해드리고요. 이 민경찬 게이트는 뭐냐면 2004년 1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차 때 이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 노건평 씨가 있습니다. 노건평 씨의 처남인 민경찬 씨가 투자회사를 만들죠. 그런데 이 투자회사에 돈이 굉장히 급속도로 거금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게 계속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 문수석, 그러니까 문재인 민정수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 문수석과도 통화를 했다. 이러면서 계속 청와대와 자신이 굉장히 각별한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주간지 인터뷰에서 이 정도면요. 바로 이런 힘 때문에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른바 민경찬 게이트다. 이러면서 국정조사라든지 또 특검 실시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바로 청문회 모습입니다. 예. 네, 이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사퇴한 날 이 청문회가 열려요.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민정비서관이었던 이호철 비서관이 자신은 나갈 수가 없다. 대신 내보내겠다 해서 고른 게 바로 유재수 행정관이었던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기자들이 그때 왜 이 인물에 주목하지 못했을까? 오늘 아침에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가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이런 뉴스를 보고 자기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유재수 씨가 당시에 행정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행정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권 실세였다. 너무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영상까지 보고 짚어보는 이유가 그만큼 이렇게 감찰 무마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유재수 전 부장이 10수년 전부터 탄탄하게 인맥을 구성했고 그의 영향력이 꽤 컸다. 이거를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민정수석 사퇴는 당일 했지만 그리고 이호철 민정비서관을 대신해서 국회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만큼 노무현 청와대에서 믿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롭게 짚어볼 얘기는 이겁니다. 정치권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됐던 이호철 전 수석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진상조사위의 곽상도 의원의 말입니다. 지금 그 경제부시장으로 이 사람을 영전시켜서 부산으로 데려간 사람. 그래서 유재수와 이모 삼칠 중에 한 분이라는 이분의 영향력이 더 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의혹을 이런 의혹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1년 전 한 주간지에서 부산에 전혀 연고가 없어서 인선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낳았었다. 이 유 전 부시장의 부산 행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이호철 전 수석과의 연관성을 발탁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라고 했고, 이 감찰 무마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이호철 이름 석자가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야당 의원의 입에서 저 말이 나왔단 말이죠. 일단 지금 유재수 씨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원인들을 아무리 추적을 해보더라도 제가 볼 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 3절 그중에 이제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저도 청와대에서 한 1년 좀 넘게 근무를 해봤는데 예.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일을 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장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건 이제 일종의 개인적 관계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원칙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저런 일로도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처리 잘하는구나, 사람 좋구나라고 하는 관계만을 고려하지 소위 이 권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적으로 잘 제어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이런 일을 낳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일단 부산에 연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또 예를 들면 민정비서관 백운호 민정비서관이 비유사실 혐의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예를 들면 부산시까지 갈 수 있도록 했을 때에는 전 제가 볼 때 막역하거나 소위 이호철 지금 전 민정수석, 과거 민정수석하고 상당히 막역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쓸모나 용도가 있거나 근데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사업 같은 경우를 지정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유재수 부시장이 그 역할을 상당히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제가 볼 때 이호철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 과거에 보니까 일처리를 잘했고 부산 지역에는 자기들 관계 있는 사람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를 시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제가 볼 때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가 지금까지 벌여왔던 이런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을까? 저걸 알고 저렇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예를 들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눈을 감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지 않은 사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 부산시의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임명된 인사들 보게 되면 경제부시장도 그렇고 정무특보도 그렇고요. 정책특별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비서실장까지 전부 다 음으로 양으로 이호철 전 수석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 인선이 되면서 그 당시에 부산 정가에서는 만사호철이다 이런 말까지 떠돌았다고 합니다. 부산시 내에서 인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호철 전 수석을 통해야만 한다.
그리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최인호 의원이 내부적으로 이호철 전 수석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영향력이 축소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풍문까지도 돌고 있는데요.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될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부산에서 거의 10수년 만에 이 민주당이 부산시 정권을 잡게 되고 그동안 부산시당에서 동고동락했던 어려운 사람들,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부산시 주요 요직에 다 앉혔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정가와 어떤 활동을 했고 이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경력은 전혀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더군다나 금융위에서 문제적인 행동으로 명예퇴직까지 한 분이 1급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시장으로 오는데 과연 자력으로만 가능했을까? 그렇게 대단한 능력, 본인의 능력 하나만으로 가능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시각이지 않은가. 그 배경에 이호철 전 수석이 있든 누가 있든 간에 공인되지 않은 권력이 작용했다면 비선 실세 권력 농단이나 다름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검찰이 그 배후를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정말 이호철 전 수석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부산 부시장 자리에 앉혔는지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이호철 전 수석이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 지금 검찰이 하나하나 이제부터 뜯어볼 겁니다. 또 하나 짚어볼 건 바로 이건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2년 전 금융위 재직 당시에 비밀 메신저로 청와대 참모의 인사청탁까지 접수했다는 정황입니다. 정권의 초실세들과 유재수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하며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한 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좀 계속 놀라고 있는 부분이 사실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존재를 잘 몰랐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니까 청와대 핵심 참모마저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이 비밀 메신저 통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 금융권 쪽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 입장에서는 라인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검찰이랑 금융局쪽에 이제 인맥들 같은 거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할 때. 그런데 아마 금융 쪽 파트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예전에 유재수 부시장이 예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이력들을 보면 당시에도 대통령이 금융 관련 행사를 해서 항상 배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같은 거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당시 대통령들은 금융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인수위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설명을 잘해서 굉장히 총애를 받았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부산 쪽 분들, 친노 인사들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금융 쪽 관련해서의 어떤 창구를 유재수 전 부시장이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뭐 방송에서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시중에 있는 민간 금융과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금융과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수사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청와대 핵심 참모가 금융위 인사청탁을 텔레그램 통해서 저 유재수 씨에게 했다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한번 지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참모까지도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 모든 일은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 통한다. 그의 위세는 결국 구속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침묵하시는 게 지금 전면 부인하시는 취지인지. 모든 혐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진 부장,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조전석이 1년 전 했던 얘기, 청와대 논리는 이 비위 사실이 그렇게 심대하고 중대하지 않으니까 감찰을 중단했다는 설명인데 결국 구속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발언 때문에
유재수 씨가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것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중대한 범죄다 해서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유재수 씨 사건이 검찰이 수사한 거 거의 없어요. 왜냐? 2017년 10월에 이미 감찰했던 내용, 그리고 이 감찰이 어떤 내용이었고 이것이 덮여졌다라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 그대로가 다 입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2017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7년 10월 이 감찰이 중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에 청와대가 나섰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또 한편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이른바 적폐청산의 광풍이 불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어떻게 보면은 숨겨놓고 다른 편만 향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몹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림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3인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그 얘기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외부 압력 이런 거 아니야. 민정수석에서 수석하고 비서관 둘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 이 직권남용도 아니야. 이걸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요. 저 회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조국 전 수석, 전 장관에 대해 전 수석 해야 되나요? 왜 발목을 올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3인 구성을 보시자고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법대 교수 출신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법조인 아니에요. 실무 경험 없습니다. 수사 몰라요. 재판 몰라요. 실무 모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경력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떤 교수 출신이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치인 출신입니다. 역시 수사 몰라요. 재판 몰라요. 그런 실무 경험 없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검사 출신입니다. 변호사도 온 사람이에요. 수사 경험 있어요. 실무 경험 있어요. 알아요. 사건을. 자, 그럼 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전문가는 누구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봐서 이거 수사해야 되겠는데 혐의가 있는데라고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뭐라고 그랬죠?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사표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라고 했어요. 어제 제가 저건 정부적 판단일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회의에 있었던 저 내용들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수석을 굉장히 올감할 수 있는 자리다. 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혐의 보면 이거는 수사하는 게 맞았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수석이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요. 더군다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저 당시 저 회의에서의 발언은 결국 맞는 거로 드러났잖아요. 그 수사 내용이 고스란히 법원까지 와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삼면초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유재수 씨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짚어볼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유재수 씨 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울산시장 건 또 하나 드루킹 사건에 또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대체 뭘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 좀 정리해 볼게요. 장혜철 평론가님. 잠시 뒤에 저희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도 분명히 짚어볼 거예요. 그런데 어제 고민정 대변인 그리고 오늘 백원우 비서관은 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명들을 내놨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이 건 있잖아요. 감찰 무마 의혹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울산시장과 관련돼서 이첩을 하게 된 것은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식의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보고 시스템상 당연히 관련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맞다. 그런데 왜 그 민정수석실의 시스템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시스템,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를 확보해서 직접 경찰에 넘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왜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 정책국장 매우 중요한 요직에서 관련 업체들과 부정한 척단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조차 시키지 않았는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질 일이 아닌데 어디서는 잘 작동하는 이첩 시스템이 여기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 김기현 전 시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첩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시킨 것이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우리 사람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무마시켰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저 3인 회의의 유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비위가 있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조국 당시 수석이 명쾌한 답변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결국 구속이 됐고 이제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를 겨누고 있습니다.